안녕하세요. 손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5일 수요일입니다. 어젯밤 그리고 오늘 오전에 LA는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또 비가 온다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좀 비가 자주 많이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배경화면은 비가 내리는 장면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어제 노상원과 관련한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세상에나 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요. 현직 시절에 2016년에 자기 부하들인 요원들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 이런 증언이 나온 거예요. 자, 한국 시간으로 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정보사 여단장 출신으로 현재 육군 2군단 부군단장인 박민우 중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박민우 중장에게 아니 왜 노상원이 이렇게 상상 밖의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 중장이 저는 노상원 사령관이라면은 그 사람의 수첩에 적혔던 그 일들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다. 그것은 저의 경험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을 할 때 당시 노상원 사령관이 시나리오나 영화를 많이 응용한 지시를 다수 내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에 중요한 대북 임무 준비를 6개월 정도 했는데 노상원 당시 사령관이 임무가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제거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겠죠. 그러니까 폭사시켜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폭사하는 방법이 원격 폭파 조끼를 요원들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격으로 눌러 가지고 버튼을 눌러 가지고 폭파시키는 거예요. 이런 미친 18 색깔 조카 크레파스 같은 이라고 아니 시베리안 허스키에게 물려가도 정말 시원치 않을 정말 미친 쉐이 아닙니까? 아니 훈련을 그것도 정말 보통 사람은 견디기도 어려운 그런 어려운 훈련을 하고 돌아오는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가지고 원격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폭발을 시키라니 이런 괴물이 아니 자기 부하들이 말이에요. 아니 요원들은 그냥 그 조끼를 방탄조끼인 줄 알고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박민우 중장은 그 얘기를 듣고서 앞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쌍욕이 나왔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쌍욕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노 사령관은 특수전 비전문가라서 제가 제거하라는 지시 이행을 안 하고 안전하게 복귀시키면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 요원들은 다행히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민우 중장은 그 사람의 잔인한 면, 반인륜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계엄 수첩에 적혀 있는 그 용어들이 낯설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정보사 여단장으로 있었으면은 노상원하고는 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노상원의 수첩에 적힌 내용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그 수첩에는 수거, 사살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수거라는 단어를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거두어 간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첩보부대 HID에서 쓰는 수거라는 의미는 또 따로 있죠. 자, 지난 1월 25일에 방송이 된 1427회 방송분인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걸 보면은 전 HID 교관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거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말이지. 데리고 와서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뷰를 했던 상대방이 그러면은 수거는 제거 후에 뒤처리하는 것을 포함해서입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HID는 수거 그러니까 제거 후에 뒤처리까지 하고 그걸 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수거는 살해하고
그 흔적까지 완전히 없애는 거였던 겁니다. 와우. 자, 이런 가운데 MBC가 어제 경찰이 압수한 노상원의 수첩 내용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뭐 국회 봉쇄, 북방 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뭐 사살 이런 단어가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이재명 이런 수거 대상으로 지목된 분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종교계, 노동계, 공무원, 심지어 경찰까지 수거 대상에 올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종교계에서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을 수거 대상으로 적어 놨는데, 이게 땡땡땡 신부, 뭐 땡땡땡 수녀 이게 아니고요. 정의구현 사제단 이 단체를 적었습니다. 제가 정의구현 사제단 웹사이트에 가 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나 한번 살펴보려고 웹사이트에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초교구적 전국 사제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1974년 9월 26일에 창립이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군부 독재 때에는 전국 사제 900명 가운데 500명의 사제들이 서명하여 동참했고, 1987년 이후에는 각 교구의 사정에 따라서 교구별 모임을 하고, 각 교구에서 파견된 대표 사제 두세 명이 사제단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뭐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살펴보니까요. 현재 한국에는 천주교가 16개의 교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구마다 대표 사제 두세 명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2명씩만 잡아도 32분의 신부님들께서 잡혀가지고 벙커로 가셔가지고 수고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초경급 이상의 경찰 간부들, 청와대에 파견된 행정관급 공무원도 수거 대상, 그리고 판사들도 있었어요. 좌파 판사 이렇게 적었다고 하네요. 또 수집소도 있었습니다. 수집소는요. 백령도, 연평도, 실미도, 오읍리, 현리 뭐 이런 지명이 있었는데, 오읍리라는 지명은 경기 연천, 강원, 화천군 등의 현리도라는 데가 있나 봐요. 그리고 강원 양구, 인제 등에도 같은 이름을 쓰는 곳이 여럿이 있는데, 군 부대와 훈련장이 있는 접경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또 하나 있네요. 12.3 비상계엄 그때에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 근무를 했던 일선 장병이 유서까지 작성을 하고 작전에 투입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충북인 뉴스가 이 소식을 입수를 하고 오마이뉴스가 이것도 받아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비상계엄이 유지된 지난 2024년 12월 4일 0시 40분쯤에 어떤 분이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아들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새벽에 군장하고 유서 쓰고 총 챙겨서 시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그리고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아들과 다시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다 전쟁이 난 줄 알았다. 상황도 알려주지 않았고 진돗개 발령 사이렌이 울려서 쫑쫑쫑쫑, 그리고 유서를 쓰라고 지시를 받았다. 우리는 최전방이라서 유서도 쓰고 그랬다. 이렇게 아들이 말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겠어요. 아니 근데요. 전쟁 상황도 아닌데 왜 유서를 쓰라는 거예요? 왜? 와, 만약에 이번 계엄이 성공을 했다면 이들 군 장병들 가운데 혹시나 죽임을 당하거나 폭사를 당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겠죠. 않았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래도 계엄이 성공하지 않아서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자, 이번에 오비 블랙 요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오비 블랙 요원도 지금 궁금한데, 국방부는 정보사 현역 블랙 요원은 모두 복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오비는요. 오비는 노상원이 별도로 따로 만든 오비 조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밝혀진 게 없어요.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 블랙 요원들께서도 마음의 자유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최정예 최고급 요원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훈련을 끝낸 최고급 정예 요원들이, 이런 분들이 블랙 요원들인데, 이분들의 명예가 지켜지길, 한 분도 다치지 않기를 간절히, 간절히, 간절히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정말 무섭지 않아요? 훈련 마치고 돌아온 요원들을, 아니 폭파조끼 입혀 가지고 그거 폭파시키겠다는 그 발상을 한 그 나쁜, 정말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정말, 정말 천벌을 받아야 돼요, 천벌을.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성지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